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휘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스튜디오 패널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배터리더스 1기 유럽 유닛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유럽 유닛은 독일, 영국, 체코,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국제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유럽의 소식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체코, 네덜란드, 영국에 계신 배터리더스 분들께서 현재 한국에 계신 관계로 독일에 계신 세 분의 배터리더스들이 독일의 소식과 유럽의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과학도시로 유명한 독일 다름슈타트 지역의 대현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다름슈타트 공대에서 재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대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독일 서부에서 지내고 있는데 작년 7월 중순쯤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체감상으로도 엄청난 양의 비가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월 강수량의 2배에 달하는 비가 이틀 동안 퍼부었던 것입니다. 독일 기상청은 이번 폭우를 천년 만의 폭우라고 표현하였고 폭우로 인해 수백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독일 서부 슐트에서 폭우와 홍수가 휩쓸고 간 주택가입니다. 폭우가 내리고 얼마 뒤 나이가 지긋하신 독일 교수님과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폭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교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지중해에서의 온난 다습한 남풍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였고 강수량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이러한 폭풍이 현재보다 약 14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독일은 기후 특성상 비로 인한 인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이번 폭우를 기후변화가 독일에도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려 천년 만에 온 폭우라니 상상도 되지 않는걸요. 이번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세별님과 이시연님께서 MZ세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후변화를 토론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별님, 시연님.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1기 유럽지역 임세별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연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한 이유가 뭐죠? 네, 오늘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대해 논의해 볼 건데요. 특히 요즘 화제가 되는 단어죠. MZ세대의 관점에서 이상기후의 원인과 결과를 다뤄볼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생태학자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일부를 인용해보면 만 여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인간이 동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과 인간의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96%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5월에 측정된 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만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기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네, 샛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석연료 발전 등의 원인으로 이상기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녹색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이상기후의 해결이 인간의 몫이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상기후에 대응해야 하는데 아직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이상기후를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파리 협약은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대표적인 기후 협약인데요. 미국이 이 파리 협약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해 세계적인 논란이 됐었죠. 국가들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친환경적 에너지 발전에 있어 국가들이 일관된 제재와 지원을 가하도록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식으로요.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여론 형성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전지구적 노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특히 MZ세대가 이런 기후위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기후우울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기후우울증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만성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걸 말하는데요. 특히 MZ세대를 중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저도 친구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고 또 전 얼마 전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수급 문제로 햄버거 세트에 양상추나 감자튀김이 빠지는 걸 보고 와 정말 기후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성큼 다가왔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MZ세대가 기후우울증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느껴봤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상기후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점점 침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점점 심해지는 이상기후를 막기 위해서 특히 친환경적인 소비나 에너지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기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모두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틀더스 1기 임특별 이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가축이 동물 전체 수치에서 그렇게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도 앞으로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계시는 연주님께서 국가 정책과 세계 각지의 문화, 노력 등 다양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싶다네요. 연주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자유대에서 우주 표면을 연구하고 있는 배터리더스 1기 유럽 지역 이현주입니다. 저는 기후, 주거, 식량 기술 등 미래 핵심 문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체험형 전시를 여는 퓨처리움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현재 폭염과 예상치 못한 홍수 등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유럽 각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기존 2030년까지 40%였던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45%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리는 데 먼저 집중하게 돼 2025년까지 유럽연합 내 태양광 발전 용량을 2배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통과할 예정입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4개국은 2050년까지 해상 풍력 규모를 현재 10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2억 3천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유럽연합은 미래세대의 환경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에어컨을 덜 사용하는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이와 같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부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큰 규모의 체험형 전시와 같은 것들이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성공시키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베를린에서 전해드리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풍력 규모를 지금보다 무려 10배나 늘린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환경을 생각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되게 멋지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맥주 축제가 열리는 도시 미넨에서 김수리님이 무언가 자랑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 미넨 소재 공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배터리더스 1기 김수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 5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박람회가 열렸던 메세 민헨입니다.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박람회에서 The Next Level of Flexibility를 주제로 ESS 신제품을 비롯해 ESS 시스템 통합, 그리고 폐배터리 재사용과 같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선보였는데요. 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부스의 전시 도우미로서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여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택 전력용 배터리 신제품들을 직접 관람했습니다. 오, 그런 전시가 있었다니 직접 가보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그런데 잠깐, 수리님, ESS가 뭔가요? 제가 설명을 깜빡했네요.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로 쓰고 남은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 수요가 많거나 전기료가 비싼 시간대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생산된 전력을 굳이 저장해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화력과 원자력 발전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들은 발전이 제한적이에요. 대표적으로 태양광의 경우에는 밤에는 발전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두는 ESS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ESS 배터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수리님이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신 제품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단일 제품 기준으로 세계 최대 용량을 가진 홈배터리 신제품 레수 프라임도 인상 깊었지만, 이번 전시에서 제 눈길을 끈 부분은 바로 새롭게 소개된 리유즈 사업이었습니다. 전자기기와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폐배터리도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시류에 영합하여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를 만들어 이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해요. 오,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오는 205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RE100과 임대 차량 가운데 3.5톤 이하인 차량 전부, 그리고 3.5톤에서 7.5톤 이내인 차량의 절반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V100에 동시로 가입했으며, 실제로 현재 가동 중인 공장 4곳 중 폴란드 공장과 미국 공장이 이미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LG에너지 솔루션의 RE100 전환 실적은 현재 33%로 국내 기업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공정 운영과 제품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자 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다음 성과가 어떨지 무척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최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니 ESG 경영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기업에서의 글로벌 크리에이터로서 긍지가 마구마구 불타는데요. 지금까지 배터리더스 1기 유럽 톡방원들께서 유럽의 이야기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유닛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